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화려한 고개 비행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 각지에서 몰려든 이들 중에는 특히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많았다. 이때 한 대의 전투기가 고도를 낮추며 비행 중이었는데 바로 그때 중심을 잃은 전투기는 그대로 땅으로 처박힌다.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이어진 에어쇼는 주로 고개 비행과 항공기 시연 그리고 전시와 체험을 열어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대다수이고 업체의 참여를 받아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행사를 여는 타 국가와 달리 특히 일본에서는 1년 내내 자위대 기지에서 에어쇼를 열고 있을 정도로 에어쇼는 주로 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02년 7월 27일 토요일, 당시 우크라이나는 제14공군단의 창설 6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에어쇼를 개최한다. 행사 당일 행사 장소였던 리비우 다닐로알리츠키 국제공항의 비행장에는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에어쇼를 관람하기 위해 비행장 주변 곳곳에 서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에어쇼에 참여한 전투기 중에는 Su-27이라는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가 있었는데 수호이는 1969년에 미국의 전투기를 의식한 소련이 이에 대적할 수 있는 고등 전투기의 개발에 몰두한 끝에 월등한 항속거리와 완벽에 가까운 기체 설계로 미국 전투기보다 우수한 기동성으로 만들어낸 전투기다. 특히 수호이는 수평으로 고속 비행 중 날개각을 들어 올려 전투기가 순간적으로 일어섰다가 다시 수평으로 돌아오는 일명 코브라 기동을 선보이며 유명해졌다. 행사장에 있던 수호이의 조종사 중에는 조종사 볼로디미르 토포나르와 부조종사 유리 예고로프가 있었는데 당시 두 사람의 비행 시나리오 중에는 비행 진행 방향을 중심축으로 두고 회전하는 롤링 기동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롤링 기동은 양력을 잃고 기수가 전투기 측면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 특히 조종사의 방향 타 컨트롤이 중요했다. 사고 당일 오후 12시 50분경 두 조종사는 수호이의 탑승에 비행 중이었다. 그로부터 2분 뒤 12시 52분 두 사람은 이제 막 고도를 낮추며 관람객이 있는 지상 방향으로 롤링 기동을 시작하였는데 바로 그때 전투기는 방향을 잃은 듯 계속해서 고도가 낮아졌고 결국 왼쪽 날개가 바닥에 긁히며 추락한다. 추락한 전투기는 그 즉시 기체가 회전해 기수 부분이 땅으로 향하였는데 그 상태로 몇 미터간 바닥을 끌며 날아간 뒤 근처에 있던 수송기 일류신 76에 부딪혀 뱅뱅 돌며 폭발을 일으켰다. 주변에 있던 500여 명의 관람객들 중 28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총 77명의 관람객이 추락하는 전투기에 부딪히거나 날아온 파편에 맞아 사망하였고 총 54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조종석에 있던 2명의 조종사는 전투기가 완전히 폭발하기 전 비상탈출을 하여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사고 이후 두 조종사는 기술적인 문제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인정하지만 비행 전 잘못된 비행 지도를 받아 혼란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조사 책임자였던 예벤 마르추크는 예정돼 있지 않았던 비행 기동을 한 것과 공중 기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난 2005년 6월 24일 조종사 볼로디미르 토포나르와 부조종사 유리에고로프는 각각 징역 14년과 8년형을 선고받았고 유가족 위로금 720만 달러와 25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후에 징역 생활 중이던 부조종사 유리에고로프는 당시 대통령 빅토르 유셴코에 의해 발효된 법령에 따라 형이 3년 6개월로 줄어들어 2008년 석방된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